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버스입니다. 오늘도 빠르면서 간단하게 뉴스를 분석하겠습니다. 인구 저출산 혁명시대라고 제목을 게재했어요. 현재 언론을 통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저출산의 마지노선이었던 일명대가 지금 붕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진짜 세계 거의 최초로 혁명대에 진입을 한 상황이라 요 내용 설명하고자 제목을 이렇게 게재했습니다. 알람 버튼 눌러주셔야지 매일 오전에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전달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또 간단하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계속 하강을 하면서 지금 이 속도가 못 막을 정도예요. 원래대로라면 이게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우하향을 했으면 좋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내리막으로 계속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출산율을 막아내려면 내려가는 만큼 어떻게 해서든지 어마어마하게 다시 올려놔야 되는데, 만약에 우하향을 했으면 요 대책 때 올라가고 요 대책 때 올라가고 요 대책 때 올라가니까 내가 요렇게 하면 이렇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구나 하면서 이 데이터가 축적이 되는데, 이거는 뭐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내리막을 가니까 만약에 이거 반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국은 그만큼 떠받쳐야 되는데 지금 이 대책으로는 답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정말 초강경 대책이 나와줘야지 그나마 그래프를 뒤집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대책 안 나오고 정부가 계속 했던 대책 그냥 되풀이하면서 그 대책에서 추가하는 방향으로 가면 이거 0.5명까지 갑니다. 제가 예전에 설명한 것처럼 결국은 0.5명 이 밑으로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요. 정말 사상 최초로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반등이 나와야 되는 이 그래프가 좋은 게 결국은 사람이 군중심리에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어때요? 야, 저출산이 심해서 이거 출산 당연히 못하지. 지금 뭐 야 경제 봐라,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들 이거 출산 이렇게 안 하는 거잖아 라고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동조돼서 신혼부부든 누구든 정말 여유가 되는 사람들 빼고, 그 다음에 내가 가족계획이 있는 사람들, 정말 완벽하게 가족계획이 있는 사람들,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 군중심리에 흔들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야, 우리도 이거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면서 지금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이제 1명대를 붕괴해서 0.5명대까지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왜 블로그나 카페에서 얘기를 했을 때 이게 1명대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은 이거를 막으려고 해도 정책이 너무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혼부부나 가족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와닿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와닿을 정도의 정책이 나와야만 비로소 막을 수 있는데, 그게 계속 안 나왔으니까 일명대가 붕괴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쵸? 어쨌든 기사 읽어보고 뒷부분 또 추가적으로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해볼게요. 보면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6월 출생아 수가 15만 8,52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 감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면 이는 상반기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1년 이래 가장 적다라고 언급합니다. 월간 기준 출생아 수는 2016년도 4월 이후 39개월째 역대 최소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요. 요 기사 앞부분은 결국은 저출산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되고 있고 이게 수치상 어떻게 되고 있고 심각한 수준이 어느 정도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고, 요 밑부분이 이제 중요하죠. 정부가 생각했을 때 결국 저출산에 대한 원인은 출산을 많이 하는 30대 여성이 줄어들고 결혼 자체가 감소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언급해요. 당연히 원인을 잘 알고 있죠.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를 수가 없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 원인을 잘 알고 있고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어땠나요? 결국은 답이 없었어요. 정부가 잘 알고 있어요. 왜, 뭘 잘 알고 있냐? 결국은 저출산을 통해서 발생되는 원인의 대부분이 결국은 정부한테 오게 될 거다라는 걸요. 정부가 저출산에 정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국력이 이 정도인데 인구가 이제 줄어들면서 국력이 많이 깎인다라는 거를 정부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대로? 못 받아들여요. 일반 개인들은, 일반 국민들은, 야, 먹고 살기 힘든데 이제 인구도 주는구나, 라는 이 시점, 그리고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는구나, 요런 시점에서밖에 이 생각을 못 하는데, 국가는 내가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인구가 점점 참여하는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거는 개인이 느끼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내놨는데 답이 안 나왔다라는 게 핵심인 거죠. 이제 기사 좀 읽어볼게요. 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한 2006년부터 12년간 152조 원 이상의 저출산 대책을 쏟아부었는데 합계 출산율이 1.13명에서 0.98명으로 감소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계청이 3월에 내놓은 장래 인구 특별 추계를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한국의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될 거다라고 언급하고 있을 정도예요. 한마디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 152조 원을 어디다 썼는지는 정확하게 투명하게 나타나진 않았지만 요거조차 없었으면 이 출산율이 더욱더 떨어질 수도 있었다라는 게 1번. 그리고 2번. 152조 원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 실질적으로는 이 부처가 돌려막아가면서 결국은 뭐 부처들끼리 나눠먹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역시 갖다 주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이거를 몰랐다라는 거는 앞으로도 이 현상이 계속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요. 그래서 밑에 바로 나오죠.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근본적으로 다시 세워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당연하죠. 왜? 12년간 돈을 10조 이상 쏟아부었는데도 저출산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라는 거는 그 이상의 비용을 들던가 아니면 완전히 이걸 뜯어고쳐가지고 뭐 가족 부처나 뭐 이런 거를 다 폐지라는 한이 있어도 그냥 돈을 직접 주는 방법, 다양한 정책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거를 제대로 안 하면 이 지금까지 했던 행동을 똑같이 반복하면 우리나라 인구는 계속 감소되고 이제 앞으로는 답이 없을 거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요. 그쵸? 결국 이유가 뭡니까? 크게 봤을 때는 경제적인 이유,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 그 다음에 개인의 가치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큰 틀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경제적인 이유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경제적인 이득이 있으면, 여유가 있으면 결국은 삶의 질이 달라지고 내가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그래요. 여행도 갈 수 있죠, 가족도 꾸밀 수 있죠, 뭐 재테크도 할 수 있죠, 취미활동도 할 수 있죠. 다양하단 말이에요. 사회적, 개인적인 가치관이 출산율, 이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이유가 워낙 크면 애초에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 바로 요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결국 우리나라에서 출산율, 이게 1위를 하는 이유가 세종시가 왜 1위를 하겠어요? 뭐 경제적, 사회적, 뭐 개인적 가치가 왈가불가할 필요 하나 없어요. 요 데이터만 보면 답이 금방 나오니까 결국은 경제적인 이유다. 왜? 세종시가 누가 대부분 있습니까? 공무원들이잖아요. 공무원들이 경제적으로 불안한가요? 안 불안해요. 노후복지까지 완벽하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재테크를 왜 공부합니까? 결국은 내가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고 언젠간 발생되는 노후의 이 불상사, 내가 노후 대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재테크를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거잖아요. 남들처럼 만약에 평범하게 사회적으로 살다가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못 잡고 내 인생이 안 좋아질 가능성, 그리고 국가가 내 인생을 책임지지 못할 거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아닌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무원이 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세종시가 왜 1위를 유지하는지, 그 다음에 이 저출산, 이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금방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쵸? 결국은 경제적인 이득, 그 다음에 사회 시스템의 투명화,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으로 해서 노후복지까지 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지 비로소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기간에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10년간 150조 썼다. 이걸로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이 돈으로 됐었으면 진작에 퍼부어서 끝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과연 있나라는 거에 있다라고 보셔야 되나요? 아니면 없다라고 보셔야 되나요? 저는 없다라고 봐요. 지금 이 상태로 흘러갔다라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0.5명 돌파할 가능성 높아요. 그 정도로 지금 하강 속도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말이 꼬이네요. 결국은 0.5명이라는 이 저출산 하강 속도를 계속 내려가는 거를 반전시키려면 이거를 다시 이렇게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큼 긍정적인 요소를 정말 많이 줘야 돼요. 근데 이 저출산 주요 대책이 메리트가 있을까요? 이거 메리트 없다고 봐야 돼요. 이게 메리트가 있을 정도였으면 저출산 속도 이렇게 안 내려왔어요. 이걸로는 답이 없어요. 이 속도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거를 뛰어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대책이 나와서 국민들이 딱 그 생각을 하게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와, 저출산에 진짜 정부가 이번에 각오했네. 이거 뭐 돈을 여기다 쏟아붓는다는데 이거 이 정도 돈 찬성해야 되나? 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쏟아부어야 돼요. 이거는 1년에 15조, 20조, 30조 이렇게 돈 쓰는 걸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만큼 사회적으로 그 다음에 개인적인 가치관이 이미 저출산에 굳어져 있어서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말 초강력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와, 이거 이 정도 돈 썼다가는 우리나라 정부가 이거 휘청거리는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가 나오는 게 아닌 이상은 저출산 못 막아요. 제 생각입니다, 일단. 어쨌든 결국은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쵸? 왜? 미래가 이미 변화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산율이 붕괴되니까 인구 감소가 지금 계속 가파르게 발생되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인구 중에 사망하는 인구도 발생되고 여기에 저출산을 어떻게 해서는지 해결을 해서 그 다음에 인구가 현상 유지를 하도록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출산을 못 해결하는데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더욱더 가파르게 인구가 빠지게 될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어떤 현상이 계속 발생될 거냐? 첫 번째는 뻔하죠. 뭐 당연한 얘기죠. 인구가 계속 감소되면서 사회 시스템이 이제 붕괴가 될 거예요. 어떤 시스템이 붕괴가 되냐?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수에 경제가 돌아가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총인구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내수 경제가 막 망했다라고 해서 대한민국이 그날로 망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는 수출로 망하는 거예요. 삼성이 반도체를 못 팔으면 망해요. 그런 것처럼 SK 하이닉스나 아니면 뭐 반도체나 이런데 전자나 뭐 다양하게 우리나라 10대 기업들이 수출하는 물건이 박살이 나야지 망하는 거지 내수로는 대한민국이 안 망합니다. 다만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나라 당연히 내수시장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내수시장에 있는 기업들이 대비를 제대로 못하면 죽을 거고 두 번째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앞으로도 이제 더욱더 타격을 더 볼 수밖에 없어요. 2명이 먹을 거를 점점 1.7명이 먹을 거고 1.6명이 먹고 1.5명이 먹으면 당연히 제한되어 있는 내수시장 파이에서 대기업이랑 프랜차이즈랑 개인이랑 뭐 기타 ETC랑 싸우면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파이는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첫 번째 사회 시스템이고 요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하지는 않아요. 뭐 어떤 분들이 내수가 줄어들어서 대한민국 망한다. 애초에 대한민국은 내수로 돌아갈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나라였으면 애초에 지하에서 뭐 석유가 흘러나오던가 인구가 2억이 되던가 국민소득이 4, 5만을 받쳐줘야 돼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됐었으면 수출에 왜 목을 맵니까? 그렇게 비굴하게. 그렇죠. 그 다음 내용은 뭐예요? 두 번째는 교육 시스템이 완전히 박살이 날 거예요. 지금도 반토막이 나서 이제 학교가 폐교되고 난리가 나고 있는 판국인데 이게 가속도가 지금 붙을 거예요. 물론 이거를 어떻게 해서는지 억제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우리처럼 뭐 4, 50명이 들어가지고 뭐 했다 한 명 교사에 이게 아니라 이제 뭐 2명이 붙고 뭐 한 학급에 뭐 10명인지 15명인지 이런 현상이 발생될 건데 앞으로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임시 땜빵을 하더라도 교육 시스템은 이제 점점 붕괴가 돼가지고 인구에 맞춰서 이제 감소 추세가 계속 발생이 될 거예요. 물론 사교육 시스템은 워낙 있는 분들은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스템은 살아남겠지만 나머지 교육 시스템이 이제 불안해질 거예요. 요게 이제 두 번째 이유겠고, 뭐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가장 크죠. 저는 이게 가장 크다고 봐요, 결국은. 인구가 줄어들면 결국은 징병제 국가가 어떻게 됩니까? 인구가 주니까 당연히 징병이 되는 인구도 줄어서 결국은 우리나라 군병력도 줄어들게 돼요.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매년 지금 사단이라는 게 2만 명, 1, 2만 명인데
매년 4단급이 하나씩 해체된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구 감소에 가장 직격탄을 보고 있는 거는 결국은 이 국방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등 떠밀리면서 이제 모병제로 계속 밀려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우리나라 병사들 월급을 계속 올려주고 있죠. 어쩔 수 없는 흐름이에요. 이거 올려서 점점 지금 이제 모병제 최소 이 충격파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일단 징병제인 시스템에서 월급을 올려줘야 돼요. 인구가 있어야지 지키죠. 아무리 기계가 발전되고 뭐 최첨단 기계가 들어와도 기계가 사람을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이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야 돼요. 근데 인구가 줄면 북한이 계속 압박을 넣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강원도 이런 데에서 이사단 해체하는데 제발 가지 말라, 뭐 휴대폰을 쓰게 하지 말라, 우리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 이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게 결국 군병력이 계속 줄어드니까 첨단화, 그 다음에 정예화를 해서 줄어들여야 되는데 여기에 관련된 산업이 다 지금 작살이 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우리나라의 국방에 대한 이 부담이 점점 늘어나게 될 거예요. 인구가 줄어들면 결국은 누군가를 때워야 되는데 적정 인구에서도 답이 안 나오면 결국은 어떡합니까? 모병제로 가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모병을 할 정도로 여기 군대에 갈 정도로 메리트가 있으려면 그만큼에 대한 이 메리트를 만들어 와야 되는데 결국은 군에서 메리트가 뭐가 있습니까? 명예와 그 다음에 복지인데 우리나라 명예가 좋아요 안 좋아요? 미국처럼. 그만큼 대우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복지에서 밀어줘야 되는데 복지를 할 거면 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 건데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부담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저출산 문제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회적인 시스템에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수가 문제가 아니라 국방이 가장 큰 문제예요. 결국 국방은 대처가 하려면 결국은 돈이 어마하게 들어야 되니까요. 여기까지죠. 결국은 뭐 지금 인구 저출산 영명시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명시대가 붕괴돼서 이제 영명시대로 왔는데 다시 뭐 잠깐 반짝 일명대로 걸쳐서 올라갈 수는 있지만 물론 이것도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저는. 왜냐면 하강 속도가 너무 지금 높기 때문에 이 하강을 막고 다시 이 저출산을 상승으로 해서 일명대에 복귀시키려면 그만큼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정부가 취하는 정책은 전혀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답은 뻔히 보인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되는데 첫 번째 인구 감소로 된 이제 다양한 사회 시스템이 붕괴가 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교육, 세 번째는 국방을 얘기했었죠. 근데 인구에서 내수 경제가 뭐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서 저출산이 뭐 발생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망한다라는 건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삼성전자가 반도체 만드는데 뭐 100만 명이 와가지고 칼로 막 갈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정밀기기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수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에서 인구 많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뭐 휴대폰 만드는데 기계가 거의 다 하고 사람이 이제 체크업하고 끝내지 이게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수작업을 할 필요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수 경제로 나라가 망한다라는 얘기는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내수 시스템에서 종속돼 있는 자영업자나 그리고 내수 기업이나 관련된 산업은 이제 타격을 계속 보게 될 거라 결국은 여기에서 피해 또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결국은 삼성전자에서 속해 있는 사람들은 뻔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내수기업에 있는 상황이고 자영업자들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교육 시스템, 사교육 빼고는 다 이제 위태위태하게 될 거예요. 사교육은 뭐 돈 있는 분들이 워낙 하는 거니까 강남 가보면 뻔히 보이잖아요. 답 나와요. 강남은 여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은 전혀 이상 없는데 기본적인 공교육이나 이제 교육 시스템은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제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 가장 큰 문제 세 번째가 뭐였죠? 결국은 국방 문제가 커요. 국방은 대처하려면 결국은 대처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인구 감소나 이런 거는 정부가 대충 뭐 10조 던져서 내가 좀 하는 신용이나 해야지라고 할 수는 있는데 국방은 신용을 할 수가 없어요. 위에 북한이 있기 때문에 옆 나라 중국이 있고 또 옆에 일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돈이 이제 무지막지하게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 다양한 피해 그리고 문제가 발생될 거다. 요 부분도 나중에 설명을 할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 저출산 문제가 이제 대한민국 사회를 또 한번
뒤흔들 거다라는 것까지요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 내용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다들 아시죠?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고리즘 시스템이 자꾸 변경이 돼서 구독만 눌렀다는데 왜 영상이 안 와요? 저한테 자꾸 개인적으로 질문하셔도 답이 안 나와요. 알람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제가 오전에 업데이트를 합니다. 저도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워낙 바빠서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그날은 안 되는데 웬만해서는 업데이트를 해요. 결국은 저출산 문제에 답은 없어요. 이거 해결할 수 있으면요 다른 나라들도 다 똑같이 했을 겁니다. 프랑스가 진짜 다양하게 생각을 해서 답을 내놨는데 답이 안 나오니까 그냥 멍청하게 내가 돈으로 쏟아부어야지 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답이 돈밖에 없어요. 사회적, 그 다음에 뭐 개인적인 가치관을 출산율에 최대한 맞춰줘도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지 출산을 하죠. 기업들한테 계속 뭐 이거 출산 우리가 복지 시스템에 맞춰서 진짜 지금도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정말 개판 5분 전인 건 맞아요. 왜? 출산휴가나 이런 거 쓸 때 눈치를 안 보는 건 정말 말이 안 돼요. 공무원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기업 빼고. 그러니까 민간기업에서도 이런 사회를 만드는 거는 진짜 중요한데 그런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져도 돈이 있어야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주거 문제가 또 핵심이고 주거의 핵심은 돈인데 주거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 것도 결국은 돈이 필요한 거고 주거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 안 해주려고 하면 돈이 필요한 게 또 당연한 거고 결국은 돈이에요. 근데 돈을 못 해주니 답이 안 나오죠. 그쵸? 제가 너무 열을 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0.5명까지 가게 될 거예요. 아마 슬프게도 말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